돈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발단이 돼서 남자 문제로까지 이어지는데 너무너무 힘든 운이야. 안녕하세요. 운빨사주의 운빨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내다보는 운빨양이에요. 오늘은 혼성그룹 코요태 보컬인 신지와 남자친구로 알려진 가수 문원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신지와 문원은 결혼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튜브에 나온 남자친구 문원의 태도와 언행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둘의 결혼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 신지와 문원은 정말 결혼하면 안 되는 운명인지, 만약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운명인지 저 운빨도사가 명리학으로 내다볼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운빨양이가 행복해져요. 고고싱! 운빨도사, 이거 정말 큰일인데? 온 국민이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나봐. 그렇더라고. 팬들은 물론 연예계에서까지 신지님의 결혼을 반대하는 분위기더라고. 시작하기도 전에 축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가수 문원이 재혼인 점이랑 자식이 있는 걸 밝히지 않고 교제를 한 점, 그리고 방송에서 코요태 멤버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점, 그리고 신지가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다고 말한 것 때문이더라고. 헐, 말도 안 돼. 우리 엄마도 코요태는 잘 아는데. 빨리 사주 살펴보자. 그래, 사주는 신지님 사주 먼저 살펴볼게. 코요태 신지의 일주는 해월의 경자일주야. 경금은 바위나 금속으로 보고 자수는 맑은 물이라고 봐. 이 둘의 조합은 깊은 산속 바위 주변에서 계곡물이 흐르는 모습이라고 봐야지. 경자일주는 일지에 상관을 둬서 말도 잘하고 재능이 많은 일주야. 성격은 겉보기엔 바위처럼 강한 것 같고 금속처럼 차가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물처럼 부드럽고 마음이 여리고 정도 많은 사람이야. 오, 외곽내유 스타일이구나.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 일지에 상관이 있으면 빼어난 인물이 많거든. 그래서 확실히 경자일주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건 맞아. 12운성으로는 일지 상관이 사지에 놓였으니까 한 분야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지. 그림이든 노래든 글재주든 한 가지 분야에 재능이 특출난 사람들이야. 게다가 뭐든지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지. 베풀기 좋아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지. 식상 글자는 베푸는 성품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인심 좋고 오지랖 넓고 의리도 있어. 강자한텐 강하고 약자한텐 부드러운 성격이니까 아랫사람들한텐 좋은 선배, 윗사람한텐 좀 입바른 소리 하는 성격이야.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었군, 이 사람. 근데 이렇게 좋은 일주가 말이야,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어. 신이 모든 복을 다 주지는 않는 거지. 그래서 아쉬운 점이 뭐냐? 이 경자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자식 글자인 상관이 앉아 있잖아. 그래서 정관인 남편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 돈독했던 부부 사이가 자식을 낳고 나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강해지면서 남편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이걸 피하는 방법은 없냐? 이런 기운을 조금 약하게 하는 방법은 있어. 결혼을 늦게 하거나 국제 결혼을 하거나 주말 부부 형태로 사는 것도 좋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부 이별수는 사실 피하기 좀 어려워. 헐랭, 그래도 신지는 결혼이 늦기는 했네. 이제 숨겨진 지장간을 살펴보자. 지장간에도 이 식신과 상관, 자식 글자만 숨겨뒀네. 자식이나 아랫사람 사랑이 진짜 남다른 사주네. 경자일주한테 자식, 아랫사람은 12운성으로 걸록이랑 왕에 해당되니까 이 기운이 아주 강해.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건 배우자 자리에 자식, 아랫사람이 떡하게 앉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득자 별부사주라고 해. 만약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많이 낳는 건 부부관계에 불리한 일주라는 거야. 식상이 더 강해지니까 남편과 사이가 더 멀어지는 거지. 어쨌든 남자 쪽에 이미 자식이 있으니까 남편 자식으로 인해서든 아니면 신지의 아랫사람으로 인해서든 결혼 후에 사이가 멀어지는 기운은 강하게 들어온다고 봐야 돼. 운명이 너무 가혹하구만. 사주의 격이랑 구조도 살펴보자. 신지 사주는 해월의 경금이라 식신격 사주야. 월지가 식신인데 일지의 상관을 만나서 식신 상관이 방국을 짜고 있으니까 식상이 강한 구조가 됐네. 식상의 기운은 예술적인 재능이라고 보는데 이 기운이 더 강하고 다양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연지에서는 경쟁자나 동료가 활동을 도우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예술 활동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네. 천간을 보면 인수격도 같이 써. 이 정인격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정인이 연간에 있는 겁재를 도우는 모습이니까 동료들을 잘 챙기는 인정 많은 사람이겠어. 아랫사람도 동료도 살뜰하게 챙기는 사랑 가득한 사람이야.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구나. 사주의 기운은 금수 기운이 강하고 목화 기운이 약하네. 금 기운은 비겁이니까 자신의 경쟁 세력, 강한 자, 고집이 강하다는 걸 의미하고, 수 기운은 식신 상관의 기운이니까 재능, 아이디어, 관을 상하게 하는 걸 의미해. 그리고 내가 약하다고 말한 목 기운은 재성인데, 재성이 약하면 욕심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몫을 잘 챙기지 못해. 마냥 자기 거를 내주고 베푸느라 현실성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화기운이 약한 건 관성이 약하다는 건데, 이건 정해진 틀, 간섭받기 싫어하는 자유로운 예술가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관은 여자한테 남자니까 솔직히 남자혼은 좀 약하다고 봐야 돼. 이렇게 금수는 강하고 목화가 약하면 사주가 너무 차가우니까 우울증이나 고황장애 조심해야 돼. 그래서 뜨거운 불, 화기운이 있는 사람한테 쉽게 끌려버려. 이게 자신의 이 부족한 기운을 채우려고 하는 본능적인 끌림인데, 그래도 남자운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항상 조심해야지. 남자 만날 땐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대운을 살펴보자. 초년은 비거운이랑 상관운, 정인운으로 흘렀네. 학문운도 좋고 예술적인 재능도 나타나는 운이야. 20대 중반부터 10년간은 식신운이랑 편재운이라서 자신의 재능으로 활동하기 좋았고 재물도 많이 들어온 운이야. 동료들이랑 같이 활동하고 문서계약 운으로도 이어지는 대운이었어. 36세부터 시작된 현재 대운은 활동하기엔 좋은 운인데 말이야, 관성을 극하는 대운이야. 그래서 남자운은 좀 약한 시기야. 그래도 재물운은 좋아. 대운이 연지랑 충돌을 하니까 이게 동료들로 인한 트러블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진출 운이라고 볼 수도 있어. 다음 대운은 46세부터 시작인데, 이 대운은 좀 조심해야겠네. 돈과 문서가 묶이는 일이 생길 운이니까 계약이나 투자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 그렇구나. 말년운은 어때? 궁금. 그 다음 대운들은 보니까 50대 이후부터 80대 말년운까지 계속 화운, 불의 기운이 들어와. 신지 사주는 차가운 사주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대운이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발복운이 기다리고 있어서 말년으로 갈수록 좋은 사주네. 정말 다행이다. 최근 년운들도 살펴볼까낭? 올해 25년 을사년 운은 정제운이랑 평관운이야. 천간 재성운이 좋지는 않은 운인데 다행인 건 동료들의 도움이 있어서 소중한 게 지켜지는 운이야. 지지 평관운은 남자운이 들어왔다고는 보는데 월지에 있는 식신이랑 충돌을 하네. 사실 평관은 이 흉한 기운으로 보니까 충돌하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대운이랑 연운이 만나서 재생살 작용을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발단이 돼서 남자 문자로까지 이어지는데 너무너무 힘든 운이야. 그리고 월지 식신이 이 평관 남자를 충하면서 다듬는 모양새인데 나쁜 남자를 다듬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 쉽지 않은 시기일 것 같네. 미래년운은 어때? 2026년 내년운은 평관운이랑 정관운인데 양인 합살운이라서 남자나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운이야. 지지운은 정관이 들어와서 일지에 있는 상관이랑 충돌을 하니까 부부보라 건강을 조심해야 될 운이긴 해. 결혼을 한다면 이런 연운을 잘 보내야 돼. 월지의 식신도 일지의 상관도 모두 정관을 공격하거든. 만약 남자 사주에서 이때 운이 비겁운이라면 여자를 밀어내는 운도 같이 발동하게 돼. 이런 운들이 서로 맞물리게 되다 보면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별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게 명리학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해. 2027년 정미년은 대운이 상관운이라서 정관을 상처내고 또 밀어내는 운이야. 활동에도 막힘이 생기는 운이고 배우자 자리랑 잠이 원진살도 들어오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기운이 커질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면 이런 나쁜 운들은 좀 지나고 했으면 좋겠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되겠네. 이제 남자친구 사주도 보자.
그래, 신지의 결혼 상대 사주는 좀 간단하게 볼게. 남자친구인 가수 문원의 사주는 신월의 정사일주야. 불의 기운이 아주 강한 간여지동 일주네. 정사일주는 불길이 너무 강해서 무엇이든지 태워버릴 듯 기세가 강한 일주야. 그래서 이렇게 맹렬한 불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릴지가 인생 최대의 난제야. 정사일주는 불독사의 형상이라서 매섭고 불같은 성격이거든. 소유욕이 강하고 계산적이면서 자아가 강한 기질이야. 그리고 일지 배우자 자리에 겁재를 뒀는데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재성인 여자를 지키기 좀 어렵다는 얘긴데, 이게 또 12운성으로 제왕지야. 그 기운이 진짜 왕처럼 강하다는 뜻이야. 겁재보다도 훨씬 더 강한 양인 기질 같은 걸로 보면 돼. 그래서 이 사주는 돈과 여자를 지키기 위해선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왜냐면 배우자를 밀어내는 기운이 아주 강한 일주라서 그래. 둘 다 배우자를 밀어내는 사람들끼리 만났구나. 사주격은 뭐야? 문어는 정제격 사주야. 재물, 돈에 대한 열망이 큰 사주지. 이 사주의 중심이 돈, 재물이란 뜻이야. 이 정제는 배우자라고도 이제 또 보는데, 간여지동이라 배우자 성격도 돈에 대한 열망도 아주 강하다고 봐. 간여지동은 위아래가 같은 오행이니까 쉽게 말해서 기가 세다는 거야. 자신도 강한데 부인도 강하고 서로 견뎌낼 수 있을까 싶은 거지. 그리고 이 재성은 일지랑 형살의 관계야. 여자랑 막상막하 이 기싸움 하느라 서로 들들 볶는 관계라는 거지. 그리고 연주는 상관인데 이것도 또 간여지동이네. 그러니까 상관성이 아주 강한 성격을 타고났어. 상관은 예술적 재능도 되고 사육성이 좋고 말빨도 좋다고 봐. 동시에 상관의 단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변하기 쉬워. 말실수, 관제구설수도 많고. 그래서 이런 강한 상관 옆엔 반드시 인성이 붙어서 상관을 잡아줘야 이런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데, 이 사주엔 인성이 보이지는 않네. 상관이 날뛰는 걸 막아줄 글자가 없다는 거구나. 인성이 없으면 윗사람 조언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아나무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운에서라도 부족한 기운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사주는 관성도 없으니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간섭을 싫어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봐. 현재 대운은 어떤지 보니까 인수운이랑 편관운인데, 인수운은 문서운이 좋고 강한 상관성을 좀 잡아주긴 하니까 그나마 지금이 좀 낫긴 하겠네. 근데 편관 7살 운이 들어와서 월지 재성이랑 만났으니까 재생살 운이 돼서 좀 많이 힘든 운이야. 재생살이 되면 돈과 여자 때문에 아주 힘든 운이라고 봐. 현재 대운이 만 42세까지니까 이 대운을 어떻게 보낼지가 이 사람한테는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네. 그리고 이후에 다가올 이 대운들은 재물운이랑 문서운이 좋게 흘러. 남자친구 년우는 어떻게 흐르나 좀 보자. 2025년은 정인운이랑 겁재운이야. 겁재는 돈이랑 여자 인연이 불리한 운이야. 2026년도 비견 겁재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여자 인연은 2025년보다 더 불리해지는 운이겠네. 2027년까지는 이렇게 비겁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 비겁운은 사실 돈이랑 여자 인연이 없는 운이거든. 다 뺏기는 운이니까 사실 이변운이라고 봐. 남자면 대부분 비견 겁재운에 이별을 하고 여자는 상관운에 이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참고했으면 좋겠네. 그렇구나. 근데 두 사람 궁합은 어때? 오행상으로만 보면 기운은 상호 보완적이야. 그치만 결혼은 오행궁합이 맞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그건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고, 결혼은 상대방의 사주 특성이랑 대운과 연운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야. 사주는 두 사람 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운이 약한 사람들끼리 만났어. 그리고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 동안은 둘 다 결혼보다는 이별을 하는 운이야. 그래서 미안하지만 사주로 봐도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여론을 의식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야. 사주랑 운기가 그렇다는 거지. 만약 이 두 사람이 진짜 찐사랑이라서 모두가 만료해도 진짜 죽어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면 아까 말한 3년은 피해서 서로의 운이 안정된 시기에 했으면 좋겠어. 운기로 봤을 땐 지금은 결혼 운이 아닌 것 같고, 남자 사주로 보면 2029년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운이네. 여러분, 사주풀이 재밌게 보셨나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운빨 넘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많이 부탁드려요. 알라뷰. 운빨 사주